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실제 노후에 공감 가는 내용을 모아 만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재된 인생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수한 관계를 맺고 또 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크나큰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싼 관계의 질일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정성스레 가꾸어온 정원처럼 우리의 관계 또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름다운 장미에도 가시가 있듯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관계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관계의 유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폭풍우를 몰고 다니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가리켜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 칭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은 것이지요. 언제 그 평온이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고요함 말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마치 춘천의 날씨와도 같습니다. 순간순간 변화무쌍하여 예측할 수 없지요. 때로는 화창한 봄날의 따스함으로 다가오다가도 순식간에 거센 폭풍으로 돌변하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기복은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는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감정 조절 불능을 일종의 미덕인 양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감정 표출을 정당화하려 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솔직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계산된 친절을 베푸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이자를 계산하는 은행원처럼 자신이 베푼 친절을 꼼꼼히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그 원리금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자 하지요. 이러한 이들과 맺는 관계는 마치 빚쟁이와 채무자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친밀해 보일지 모르나 그 이면에는 항상 채무관계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도와주었더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대화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맙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지식의 허영에 사로잡힌 이들입니다. 마치 공작새가 자신의 화려한 깃털을 과시하듯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대화는 언제나 경쟁이 되고 소통은 승패를 가르는 싸움터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깊은 호수와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고요하나 그 깊이는 깊고도 깊은 그러한 내면의 충만함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월의 무게만큼 우리의 지혜도 깊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깊이 있는 인생의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물결이 우리의 일상을 스쳐 지나가고 한순간에 세상 반대편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의 편리함 이면에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우려낸 차의 깊은 향이 마음을 적시듯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영혼을 적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나누었던 정은 과연 그러한 가벼운 클릭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한 그릇의 국수를 앞에 두고 나누었던 이야기, 늦은 밤 전화 너머로 전해지던 따뜻한 위로,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건네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던 그 교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지평을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침묵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으로써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는 법입니다. 마치 깊은 산사의 스님들이 말없이도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듯 우리도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기다림의 미덕을 익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오랜 시간 숙성되어야 하듯 관계 또한 시간이라는 양조장에서 충분히 익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포용의 너비를 넓혀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란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닐까요? 젊은 세대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성격이 굳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성찰의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원숙함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나이 들미란 결코 쇠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향기를 품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마치 오래된 향나무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은 향을 품듯이 우리도 세월과 함께 더 깊은 지혜를 품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새로움이 오늘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끝없이 밀려오는 뉴스와 소식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온을 깨뜨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디지털 절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 적절한 절제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적인 덕목일 것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분별의 지혜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온갖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 정보도 많지요. 특히 나이 든 세대를 노리는 사기꾼들의 술수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이르기를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 하였습니다. 작은 욕심이 큰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맑은 해안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좋은 것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높다거나 특별한 기회라며 서두르라는 말에는 항상 의심의 눈길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소통입니다. 흔히들 요즘 젊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도 한때는 젊었고 그때 우리 또한 어르신들께 이해받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의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외국어를 배우듯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훈계와 조언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훈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란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그것도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말없이 지켜보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큰 나무가 말없이 그늘을 들이우듯 우리도 조용히 후배 세대를 보듬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의 덫입니다. SNS를 보면 누군가는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성공한 자녀 자랑을 하고 또 누군가는 호사스러운 일상을 뽐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실의 전부일까요? 인생은 마치 강물과도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물결만으로는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법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고유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도 명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욱 값진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부, 더 나은 삶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여유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치 깊은 산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우리의 마음도 맑고 깊은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마음가짐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법입니다. 첫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들의 성공이나 행복에 지나치게 집착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부모된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놓아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를 스스로 뚫고 나와야 하듯 우리의 자녀들도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들 행복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리는 새소리,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 이웃과 나누는 소소한 안부, 이러한 일상의 작은 축복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요? 셋째로,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좋으니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굳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황금기가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 생계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책임 때문에 미뤄두었던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꿈들을 하나씩 실현해 볼 때입니다. 서예를 배우고 싶으셨다면 붓을 들어보세요.
외국어를 배우고 싶으셨다면 교실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야말로 우리를 젊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미학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여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더 깊어진 지혜로, 더 너그러워진 마음으로, 더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